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로 나아가다 진사로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2025년 6월 4일에 시행된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는데, 자, 이 가시대의 대표적 유물인 주먹도끼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다양한 뗀석기 제작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함께 만들어 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주먹도끼, 뗀석기 같은 유물에 대한 내용. 자, 이 시대는 바로 구석기 시대죠. 자, 구석기 시대에는 이제 뗀석기, 떼어내서 돌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도구가 뗀석기고 그 중에 이제 주먹도끼가 있었다는 거죠. 특히 구석기 시대에는 주로 사냥이나 채집 생활을 해가지고 이제 주로 이동 생활을 하게 됐다라는 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죠. 사냥과 채집, 이동 생활, 이게 구석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인돌이 축조되었다라는 거는 청동기 시대, 계급 발생의 증거죠. 그 다음에 골품제가 운영된 거는 신라 시대.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가 제작된 거는 신석기 시대고요. 철제 농기구로 농사를 지은 시대는 철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갈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 나라에는 왕이 있고 관직으로는 상가, 고추가 등이 있으며 대가들도 사자, 조의, 선인을 두었다. 자, 본디 이제 계로부까지 해서 5부가 있었는데 이제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회의를 열어서 사형에 처하고 처자는 노비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만 읽어도 이 국가가 어딘지 나와야 되고요. 해설을 보시면 압록강 유역의 졸본 지역에서 성립했다라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이 나라는 바로 고구려죠. 자, 상가, 고추가 내지는 사자, 조의, 선인 그리고 제가회의 같은 게 고구려의 대표적인 내용이다. 특히 이제 졸본 지역에서 성립했다라는 것도 이제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졸본에서 성립을 했다가 이 수도를 2번 옮겨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성, 졸본 근처입니다. 근데 그 뒤로는 평양 쪽으로 수도를 옮겨서 남하 정책을 펼치게 되죠.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선지에서 고구려 관련된 내용을 찾아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에 정답이 있었던 게 3번 평양으로 천도하였다가 이제 고구려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8조 법을 마련하였다라는 거는 고조선, 불국사를 창건한 거는 신라인데 특히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동성국이라 불린 거는 발해에 대한 설명이고요. 무령왕릉을 축조하였다. 이거는 이제 백제.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번 갈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 문서는 일본의 도다이사 쇼소인에서 발견되었는데 가의 서원경 부근 4개 촌락의 경제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자, 이 문서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말해보자 라는 문제입니다. 자, 서원경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도다이사 쇼소인에서 발견된 거는 그 촌락 문서 혹은 민정 문서라고 불립니다. 이 민정 문서까지를 몰라도 이 서원경에서 알아낼 수도 있어요. 이 나라는 바로 신라, 특히 통일신라입니다. 이 서원경이 구주 오소경의 그 오소경 중 하나예요. 이제 뭐 중원경, 서원경, 북원경, 남원경, 그 다음에 금관경까지 해서 5개의 소경이 있었는데 이 서원경은 지금의 청주 지방을 뜻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구주 오소경, 이 구주 오소경이 정비됐던 그 시기에 서원경 부근 4개 촌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가국가는 신라 혹은 통일신라를 뜻하고 여기에 맞는 정답을 찾아주면 되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에 정답이 바로 나왔죠. 5번. 전국을 구주 오소경 체제로 정비하였다라는 게 바로 통일신라입니다. 왕으로 따지자면 신문왕 시대에 정비가 됐어요. 요거까지 기억해 두시면 더 좋겠죠. 자, 주자감을 설립하였다. 발해. 이제 과전법을 실시한 거는 고려의 아주 말기, 이게 이제 창왕 때인데 사실 요거는 뭐 고려 시대라기보다는 이제 조선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이런 법령 정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병마사를 설치한 건 고려시대죠.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한 건 백제인데, 특히 아까 무령왕릉 나왔죠. 무령왕입니다. 자, 4번 갈게요.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고대 사회의 종교 사상을 보여주는 문화유산 중 하나를 선정하고 이를 소개하는 카드를 만들어 보자. 자, 국립부여박물관이고, 부여 능산리에서 발견된 문화유산은 이제 뭐 신성들이 살고 있다, 불교랑 도교의 상징을 정교하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돼 있고, 원숭이, 사슴, 학 등의 동물, 뭐 산수경시를 담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제 부여박물관, 그 다음에 불교와 도교의 상징을 정교하게 묘사했다라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 문화유산이 뭔지가 나오게 됩니다. 요건 이제 백제의 금동 대향로. 자, 이 금동 대향로는 선지 1번에 있습니다. 제 그 여러 컨텐츠 중에 특히 개념 강의, 뭐 이렇게 수능 대비하는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 영상의 처음 오프닝 때 보면 나오는 사진이 바로 요 금동 대학로예요. 제가 백제 부여박물관 가가지고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직접 보면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이제 뭐 여기 보면은 이 자잘한 곳에 뭐 원숭이, 사슴, 학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 새겨져 있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직접 부여박물관을 가서 직접 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 멋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강력 추천하는 대표적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2번에 나오는 요 탑은 불국사의 3층 석탑이에요. 통일신라 시대죠. 예, 석가탑이라고도 부릅니다. 다보탑하고 마주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유물이고, 그 다음에 이거 부르는 명칭이 청자상감 운항문 매병인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상감청자의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근데 이것도 정말 멋있습니다. 그 국립중앙박물관 가면 볼 수 있는데, 이게 진품인지 모조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멋있어요. 그러니까 상감청자라는 게 그 청자에다가 이렇게 금 같은 거를 새겨 넣은 그런 기법으로 구워낸 도자기를 말하는데,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예술입니다. 가서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 네 번째 거는 발해에서 만들어진 이불병저상이에요. 두 명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있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요 신비한 그림은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사신도, 네 신에 대한 그림이다라는 건데, 이게 이게 이제 그 청룡이나 백호, 주작, 현무, 이런 이제 네 개의 신, 네 분의 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북현무, 남주작, 그 다음에 좌청룡, 우백호, 보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요 금동 대학로하고 청자상감 운항문 매병 박물관 가서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경주 가면 불국사는 꼭 가보세요. 석가탑도 되게 단순하고 멋있는데 마주 서 있는 다보탑, 요것도 예쁩니다. 자, 5번 갈게요. 미출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여러 호족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나라안을 통합하고 안정시키고자 했다. 이제 신라의 경순왕이 항복하였으니 신라국을 없애고 그를 경주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겠다. 자, 출신 지역의 사심관으로 삼고자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신라의 경순왕이 항복했고 그 사람을 사심관으로 임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항복을 받았고 사심관 제도를 시행한 왕이라는 뜻이겠죠. 바로 고려의 태조 왕건입니다. 자, 태조 왕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던데, 전국연합 학력평가에서는 태조 왕건에 대한 업적을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많이 출제를 해요. 이게 후삼국 통일, 그 다음에 북진정책,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북쪽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특히 서경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평양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후녀 10조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뭐 이외에도 업적이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개가
이제 태조 왕건의 업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키워드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죠. 후녀 10조를 남겼다라는 거. 자, 우삼국을 정복하였다는 이건 신라 시대 지증왕. 그 다음에 경복궁을 중건한 거는 이제 고종 때인데 특히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예요.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였다. 그래서 이제 고려의 영토를 회복한 왕, 바로 공민왕이고요. 육조직계제를 시행하였다. 조선에 두 분이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 그 다음에 수양대군이었던 세조. 이렇게 두 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가국과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팔만대장경 판본을 만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팔만대장경 경판, 이런 얘기가 쭉 있죠. 자, 부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기 위해 제작했다라는 데서도 알 수 있고요. 우왕 7년 공민왕의 명복을 빌겠다라고 해서 나온 것도 있어요. 바로 이 국가는 고려죠. 자, 고려의 문화에 대한 설명인데, 이제 고려 문화로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것들이 나왔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게 있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여기 팔만대장경 나와 있지만 초조대장경 같은 그런 대장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교 관련된 걸로는 이제 의천 스님이나 진울 스님, 이런 분들의 활동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죠. 삼국유사가 편찬되었다라는 게 이제 고려시대의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향약이 보급된 거는 이제 조선시대, 그 다음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는 부여입니다. 고구려는 동맹, 그 다음에 동해는 무천,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석굴암 본존불상이 조성되었다, 통일신라. 자, 사회개혁론으로 실학이 등장하였다. 이건 이제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7번 가겠습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책과 도는 책과 문방구, 도자기 등이 놓여진 책장을 그린 그림인데, 탕평 정치를 추진하는 가는 어자 뒤에 책과도 병풍을 세우고 쭉. 자, 근데 읽다 보시면 장영영의 훈련 교본으로 사용된 무예 도보통지, 수원 화성의 건설 과정을 기록한 화성성역의궤 등 수많은 서적 편찬을 가가 주도한 대서도 애정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 탕평 정치만으로는 두 분이 정리가 돼요. 영조, 정조. 근데 그분들 둘 중에 누구냐? 라는 건 이제 뒤에 장영영, 수원화성을 통해서 정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정조에 대한 설명인데 탕평 정치 추진하셨고요. 그 외에는 규장각이나 초계문신제, 그리고 장영영, 수원화성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자, 비변사를 폐지하였다라는 것은 흥선대원군 때 일이에요. 경국대전의 반포는 성종이죠. 독서 3품과를 실시한 것은 통일신라 시대 원성왕입니다.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한 왕은 고려의 공민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8번 가겠습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서희가 홀로 나아가 거란의 장수 소순영에게 말하기를 고구려를 계승하여 국호를 고려라 했다. 거란 수도도 우리 땅이다. 자, 쭉 강동육주를 확보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서희 강동육주의 확보, 거란의 1차 침입이죠. 자, 그 다음에 나보시면 왕이 신하들을 모아 금을 섬기는 일에 대해 의논하기는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이자겸, 척준경만이 자, 금은 우리를 섬겼으나 지금은 거란들을 명하였으며 섬기지 않을 수 없는 상이다라고 하니 왕이 그 말을 따랐다. 자, 이자겸, 척준경 나왔죠. 특히 이자겸은 이자겸의 난하고 관련이 되는데 이 난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벌 사회. 이제 금의 4대 요구예요. 근데 이거를 들어주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요 금 4대 요구를 들어준다라고 한 요 뒤에 나온 게 이자겸의 난이나 그 다음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문벌 사회의 동요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거란의 1차 침입과 그 다음에 문벌 사회가 이제 있었던 그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찾아라라는 거예요. 요거 관련된 거는 이제 요 1차 침입 뒤에 이제 2차나 3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진족이잖아요. 요거 금나라가. 그래서 요 뒤에가 여진 침입이 있어요. 근데 요 뒤에 이 여진족이 세력이 좀 더 커져가지고 금나라가 된 거고, 이제 고려에게 사대를 요구한 겁니다. 이와 같은 흐름으로 이어진다고 보면 되는데, 이 여진 침입 관련된 거를 더 말씀드리자면 별무반이나 동북구성 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거란 1차 침입과 여기서 나오는 문벌사회의 상황, 요 사이에는 거란의 2차, 3차 침입이나 여진족 침입 같은 이런 내용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정답은 1번 별무반이 편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대가야가 멸망한 거, 요거는 이제 신라 시대죠. 이 진흥왕. 금관가의 멸망은 법흥왕이고 대가야 멸망은 진흥왕입니다. 자, 신미 양요가 일어났다. 요거 흥선대원군 시기죠. 그 서양들이 통상 수교를 요구하면서 침입해왔던 시기들이 이때예요. 자, 홍건적이 침입하였다. 요거는 이제 14세기 고려인데요. 14세기 고려인데 특히 이때는 이제 공민왕, 이 공민왕 시대에 특히 홍건적 침입이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이 공민왕이 안동으로 피신을 갔던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자호란이 발발한 거는 조선시대 인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9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가 만동묘와 서원의 철폐를 대거 단행하자 최익현은 상소를 올려서 서원 복구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최익현은 가가 단지 임금의 아버지일 뿐 어떤 지위도 없으니 국정 참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상소를 계기로 10년간 집권이 끝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에 나섰다 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고종 시대지만 이분의 집권 시기였다라고 한 바로 그분, 흥선대원군 이하응입니다. 이제 임금의 아버지로 우리 역사의 시험 문제로 등장하는 분은 흥선대원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지간한 임금의 아버지는 다 임금이었기 때문이죠. 이제 임금이 아니었던 임금 아버지가 보통 대원군이라는 자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겠죠. 이제 앞서서도 여러 개의 흥선대원군 그 관련된 업적들이 나왔습니다. 뭐 이 시기에 병인양요, 신미양요 같은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뭐 여기 서원의 철폐라든지 비변서 폐지 이런 거 앞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호포제 시행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그 민생 안정대책과 관련이 됩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그 전까지는 어떤 세금을 내더라도 군대 관련된 세금에서는 양반은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 호포제는 군대 관련 세금을 집 단위로 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양반도 예외 없이 포함이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태학을 설립했던 고구려의 소수림 왕입니다. 개혁 정책 중 하나죠. 율령, 불교, 태학 이렇게 세 가지. 자, 쓰시마 섬을 토벌하였다. 요거는 2번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게 고려 말 창왕 시기에 그 박위 요 분이 이제 쓰시마 섬을 토벌했고, 또 하나가 조선 시대 들어와 가지고 이게 시간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세종대왕 시기에 이종무 이분이 또 쓰시마 섬을 토벌했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심의 28조를 건의하였다. 요거는 이제 최승로. 자, 요때 고려의 왕은 성종이었어요. 이 성종은 최승로의 심의 28조를 받아들여서 이제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12목을 만들고 지방관을 파견했다라는 거죠. 자, 초계문신제 시행 앞서 나왔는데 정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0번 밑줄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조선 책략의 유입과 청해 알선 등을 배경으로 1882년에 조선은 서양 국가와 최초로 조약을 체결하였다. 자, 태극기가 처음 사용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쭉 보시면 알겠는데, 특히나 이 조선 책략, 그 다음에 청해 알선, 서양 국가 최초로 조약 체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에요.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바로 미국과 그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자, 요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관세 조항이 처음으로 들어갔다든지 그 다음에 최혜국 대우 이런 게 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이전에 이제 일본하고도 강화도 조약을 맺었지만 거기서는 그 관세나 최혜국 대우에 관련된 조항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삼국 간섭을 초래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청일전쟁 이후에, 청일전쟁 직후입니다. 그 다음에 북벌론이 대도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병자호란 때 항복했죠. 인조가 그 삼전도에서 항복을 했고 그것 때문에 북벌론이 대도하게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삼별초가 항쟁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건 이제 원간섭기가 시작될 때, 그러니까 이제 몽골 항쟁에서 고려가 이제 패배를 인정하고 강화협정을 맺은 다음에 개경으로 환도하겠다라고 했을 때예요. 그 삼별초는 개경 환도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일본 공사관에 일본군 주둔을 허용하였다. 요거는 조약상으로 재물포조약인데 이런 조항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모군란 때문이에요. 이모군란에서 이 90군인이 난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일본 공사관을 습격을 했고 일본인 교관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일본이 그 이모군란이 끝난 이후에 재물포조약을 맺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명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1번. 밑줄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왕께서 노비를 안검하여 풀어주시니 주인을 배반한 노비들이 셀 수 없이 많다고 하네. 이런 혼란이 있었나 싶네. 자, 상전을 능멸하는 풍조가 일어나서 왕비가 중지할 것을 가난하였으나 받아들이라고 하니 참으로 걱정이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노비를 안검했다라는 게 이제 노비 안검법. 요게 나오면 바로 이 왕 나와야 됩니다. 광종이에요. 자, 광종에 대해서는 두 가지죠. 노비 안검법과 과거제의 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여담이지만 여기 이 대화를 나누는 요 호족들일 거예요. 이 지금 이 왕에 대한 그 생각이 좋지가 않아요. 혼란스럽다. 그 다음에 상전을 능멸하니 뭐 걱정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비 안검법은 사실 그 평민들의 숫자를 늘려서 그 세금을 확충하는 대책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노비는 보통 호족들이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이들을 평민으로 풀어준다라는 것은 결국 호족들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호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과거제 시행하니까 호족들이 반발을 하고 그래서 이제 광종이 때려잡죠. 뭐 그렇게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마한을 복속시켰다. 이건 이제 백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창제를 실시하였다.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흥선대원군 때입니다. 자, 태양력을 채택하였다. 이거는 을미기역 때 나온 일이에요. 을미기역 때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태양력의 시행 그리고 단발령 뭐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천리장성을 축조한 거는 고구려 때도 했고요. 그 다음에 고려 때도 해요. 이 고구려 때는 당나라를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저 만주 쪽에 지었고 이 고려 때는 거란을 막기 위해서 이제 한반도 그 경계선 고려랑 거란의 경계 근처에 천리장성을 축조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11번이었고요. 12번 갈게요. 밑줄 친 이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보부상이 휴식하는 모습을 그린 풍속화입니다. 자, 보부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던 이 시기라고 돼 있어요. 자, 바로 조선 후기죠. 보부상, 풍속화, 상평통보 이런 데서 조선 후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기의 경제 상황인데 자, 뭐 이때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대동법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공인들이 성장을 했고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그 경제 발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농업 생산력이 향상된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벼농사 말고 다른 작물, 즉 상품 작물들을 재배하는 이런 풍경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게 선지 3번에 있죠. 인삼과 담배 등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다. 이런 작물을 팔아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게 됐다라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분홍들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홍들은 그 신분제의 동요와 맞물려서 양반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됐죠. 자, 다른 거 볼게요. 노급이 폐지되었다라는 거는 통일신라 시대의 신문왕, 왕권 강화 정책 중 하나고요. 전시과 제도가 운영된 건 고려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청해진이 해상무역의 중심지가 된 거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 말기 장보고 때죠. 그 다음에 삼포가 개방되어 제한적 무역이 허용되었다. 이거는 조선의 세종대왕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포는 부산포, 제포, 연포 이렇게 있다는 거죠. 13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안동 김씨, 김조순의 자손들은 탐욕과 사치만 부려 외척이 국가를 망치는 화근이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쭉 읽다 보시면 나오고, 자, 이번에 진주 양민들이 소동을 일으킨 이유는 우병사 백나신이 탐욕을 부렸기 때문이다. 황곡 등 6만 냥의 돈을 집집마다 할당하여 까닭없이 징수하려고 해서 노염이 일제히 폭발하여 변란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안동 김씨, 탐욕과 사치, 외척이 국가를 망친다. 뭐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진주의 양민들이 소동을 일으켰다. 이게 백낙신의 탐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임술농민 봉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 임술농민 봉기 때는 진주에서부터 이 봉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삼정, 즉 세금 시스템이 문란했기 때문인데, 세금 시스템이 왜 문란해졌냐? 당시에 이제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을 무지하게 뜯어먹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관련된 탐구 주제는 당연히 이 시기, 즉 세도 정치 시기다라고, 이제 그거랑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3번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삼정은 세금의 세 가지 시스템인데, 전정, 군정, 환곡, 이렇게 세 가지예요. 환곡에 대한 얘기는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이제 이거는 봄철에 곡식을 백성들에게 빌려줬다가 가을철에 받는 건데, 이 환곡에서는 굉장히 높은 이자를 매겨서 이제 백성들이 뭐 정말로 내기 힘들 그 정도의 이자를 매겼다는 게 환곡이고, 그 다음에 전정은 토지세예요. 뭐 한 토지의 주인이 2명, 3명이 돼가지고 2번, 3번씩 세금을 중복해서 걷어가는 거. 그 다음에 군정은 군 관련된 세금인데, 요거는 막 돌아가신 할아버지한테도 세금을 매기고 갓 태어난 어린아이한테도 세금을 매기고 막 이렇게 하는 문란적인 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이 세도 정치의 가장 대표적인 가문이 안동 김씨, 뭐 풍양 조씨 이런 가문들이 있습니다. 요 김조순이란 요 분은 그냥 정조 순조 때의 영의정이었어요. 근데 이분 자신은 굉장히 청렴결백한 그런 분이었는데 그 자손들이 좀 이랬다라는 거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위정척사 운동의 전개, 요거는 특히나 그 개항 시기에 이제 양반 유생들, 그러니까 이제 부분별한 개항에 반대하는 그런 운동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나중에 이게 항일 의병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신흥 무인 세력의 성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성계. 이제 조선을 건국하는 핵심적인 세력이 되죠. 자, 사림의 성장과 붕당의 형성. 요 사림은 성종 때부터 성장을 했어요. 조선. 성종 이후에 성장을 해서 그 4번의 사화를 겪죠. 그래도 사림들은 이제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선조 시기가 되면 이제 훈구 세력들이 완전히 도태되고 사림들이 이제 주요 지배 세력이 되는데, 이때부터 붕당이 형성이 돼요. 서인과 동인으로 이렇게 먼저 갈라지게 되고, 이후에 이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화되고, 서인은 노론과 소노로 분화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자, 문벌 지배체제의 성립과 동요. 자, 문벌 지배체제가 성립이 되는 거는 이제 호족들이
이제 몰락하면서부터였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동요 관련된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14번 가겠습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후민정음 해례본은 가가 후민정음을 창제한 동기, 목적, 제자, 원리, 세종대왕입니다. 이 왕은 읽지 않고 바로 나와야 돼요. 후민정음 우리가 모르지도 않고 이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 세종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라고 했습니다. 업적이 너무 많지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걸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후민정음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의정부 서사제, 왕권과 신권의 균형을 추구했던 정치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치제도 의정부 서사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집현전을 설치했다. 학문 연구기관이죠. 이제 그 외에는 뭐 사군 육진 이런 게 있고, 이제 대표적인 책으로는 농사직설이나 칠정산 같은 게 있어요. 이 후민정음하고 공통적인 게 그 중국과는 다른 조선만의 독자성을 위한 책들이에요. 이 후민정음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말이 중국과 많이 달라서 문자가 서로 맞지 않는다라는 게 이 창제의 의도죠. 이게 이제 서문에 나와 있고, 이 농사직설 같은 경우에도 농사 관련된 게 이제 뭐 땅이라든지 기후가 중국과 우리가 다르니까 이제 우리 칠정에 맞는 책 만든 거, 이 칠정사는 천문서적이죠. 이것도 이제 중국에서 보는 천문과 조선에서 보는 천문이 다르기 때문에 만든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거 말씀을 정답은 4번이죠. 그러니까 사군 육진. 사군은 압록강 지역, 육진은 두만강 지역을 개척한 건데, 요 영토가 지금 우리의 영토랑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영조. 원수부를 설치하였다라는 건 이제 고종인데, 특히나 이건 대한제국 때예요. 고종이 대한제국을 수립하면서 이제 광무개혁을 추진했죠. 그 과정에서 원수부를 설치했다라는 겁니다. 자, 화랑도를 개편한 거는 그 진흥왕, 신라의 진흥왕이고,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공민왕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갈게요. 미술친 전쟁 중 있었던 사실로 오는 것은,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으로 시작된 7년간의 전쟁이 끝난 후 에도 막부에서 여러 차례 관계 회복을 요청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으로 시작된 7년간의 전쟁,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이제 본문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은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일본에게 파견된 외교사절, 즉 조선통신사에 관한 내용이라, 사실 선지 찾을 때는 임진왜란 관련된 것만 찾으면 되죠. 그래서 이거 정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4번,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거죠. 이순신 장군께서 활약하신 전쟁, 임진왜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답을 내야 됩니다. 자, 나당연합군이 결성되었다. 요 신라하고 당나라죠. 7세기입니다. 이제 이후에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삼국통일로 이어지죠. 자, 외규장각 도서가 약탈되었다. 이거는 이제 병인 양요. 자, 황룡사 9층 목탑이 소실되었다. 이게 불타 없어진 게 언제냐면 고려의 몽골 침입 시기예요. 이제 이 황룡사는 진흥왕 때 세워졌고, 여기에 9층 목탑이 세워진 건 선덕여왕 때입니다. 근데 고려 시대로 넘어가서 몽골 침입 시기에 이 9층 목탑이 불타 없어졌다라는 거죠. 자, 을지문덕이 살수해서 적군을 물리쳤다. 이것도 7세기인데 고구려. 이때 이제 적군은 수나라예요. 수. 그리고 이후에 이제 수나라 멸망하고 당나라가 들어오죠. 그 당과 벌였던 전투는 안시성 전투입니다. 자, 16번 갈게요.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왕이 원나라 연호 사용을 폐지하고 교지에 이르기를, 쭉 보시면 기철 등 친원 세력이 임금을 능욕하고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여 법도를 뒤흔들었다. 기철 등의 반란을 진압하고 나라를 세웠다. 태평성들을 이루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친원 세력이 능욕하니까 반란을 진압했다 이거죠.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요거는 원나라에 반대되는 정책들을 한 거예요. 친원 세력들 잡아냈고,
그래서 이건 반원 자주정책이라고 부르는데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의 반원 자주정책.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다라는 것도 나왔었죠. 그거하고 기철과 같은 친원 세력을 제거했다. 이것도 반원 자주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민생 안정 관련돼서는 전민 변종도감을 설치했다라는 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여기서는 그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 즉 공민왕 시기를 연표해서 찾아주면 되겠는데, 이 개경 환도한 다음해가 원 간섭기, 그리고 이 원 간섭기를 끝낼 때가 공민왕이고, 이후에 이제 고려 말기로 넘어가면서 위화도 회군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라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에요. 자, 17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봉기가 전개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1번이 조선정부의 철수 요구를 무시하고 경복궁을 침범한 뒤 청일전쟁 승기를 잡고 내정에 적극 간섭하였다. 이에 농민군이 다시 봉기하였는데, 맥켄지가 황해도 장영군 소래마을에서 선교사 활동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중략. 접주는 맥켄지를 취할 것이니 종교랑 예수교가 상호협조하자 이렇게 제안했고, 이제 접주의 명에 따라 농민군 10,000명이 창과 총을 벌였다. 자, 이 보면은 이게 이제 일본이 경복궁을 침범했고 농민군이 다시 봉기했다라고 했죠. 이게 언제냐면 동학농민운동 때예요. 특히나 이제 2차 봉기 관련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여담일 수는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 황해도 지역에 있었던 선교사 맥켄지에 관한 얘기잖아요. 이때 농민군 접주가 자, 우리 종교랑 예수교가 상호 협조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 당시에 이제 이때는 이 직전의 지배계층들은 막 천주교 탄압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 농민군들은 사실 동학농민운동, 그러니까 동학교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다른 종교하고 상호 협조를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열린 마음가짐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만큼은 이제 지배층보다 오히려 농민 계층들이 더 근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집강수 만들어가지고 개혁 추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굉장히 좋은 개혁안들이 많이 나와서 갑오개혁 때 반영이 되기도 하고 이랬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이 2차 봉기 이후에 있었던 게 우금치 전투고, 여기서 동학 농민군들이 패합니다. 그러면서 이 농민운동이 결국은 좌절되죠. 정답은 1번이에요. 이 2차 봉기 직전에 집강소 설치가 된 거고, 요 전에 이제 고부봉기, 백산봉기 같은 이런 봉기가 일어나서 전주성을 점령하게 됐다라는 흐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광성보 전투가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이건 신미양요예요. 이 광성보 전투를 지휘하셨던 분은 그 양원수 장군입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다. 이건 이제 순조식인데, 이 세도정치 시기다라고 기억해 두셔도 좋겠어요. 매소성 전투가 전개되었다. 이거는 그 신라의 삼국통일, 그 과정에서 나당 전쟁, 매소성 전투랑 기벌포 전투가 있었죠. 만적이 봉기를 모의하였다. 저는 최씨 무신정권 시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8번 갈게요.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독립문 건립을 추진한 가는 회보를 간행해서 독립신문과 함께 세계의 정보 현안을 대중에 전달하였다. 자, 독립문, 독립신문 나왔어요. 이런 데서부터 이 단체 바로 독립협회. 자, 이 독립협회에 관해서는 그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만민공동회, 그러니까 집회죠. 이 만민공동회를 열어가지고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시켜요. 러시아가 이제 우리 조선한테 저령도 좀 빌려달라. 이거 부산 영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령도 빌려달라 하니까 독립협회가 이제 만민공동회 열어가지고 이거 이제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저지시켰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이후에 관민공동회도 같이 열리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헌의 6조를 채택하게 되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또 하나 했던 게 뭐냐면은 의회 설립 추진. 요걸 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에요. 좀 어렵죠. 이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하고 저지가 나오면 2점짜리인데 뭐 헌의 6조나 내지는 의회 설립 추진이 나오면 3점이라고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요 의회 설립을 본 고종이 이 독립협회 이놈들이 내 권력을 뺏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강제 해산을 시켜요. 독립협회를 강제 해산시킵니다. 요 흐름을 이어져요. 자, 인조 반정을 주도하였다. 이거 이제 서인들이라고 보면 돼요. 서인. 그 붕당 중에 서인이에요. 그 다음에 교조 신원운동을 추진하였다. 이거는 이제 동학 교도들. 이 교조 신원운동이 이제 동학 농민운동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수선사 결사운동을 이끌었다. 이거 구분해야 돼요. 자, 수선사 결사운동을 이끌었다는 건 고려 때의 승려 진울. 요 스님이고, 최씨 무신 정권의 권력 기반이 되었다라는 거. 이거 이제 관련된 군사 조직이 이제 뭐 삼별초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관련된 이제 기관이 교정도감. 뭐 아마 이제 교정도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하겠네요. 자, 19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이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퍼시벌 로웰은 월간 대서양에 조선의 쿠데타라고 해가지고 알리면서 우정 총국의 초대 책임자였던 홍영식의 인물됨을 묘사하였다. 자, 이 사건이 3일 만에 끝나자 주모자들은 일본과 미국으로 도주했다. 하지만 홍영식은 도망가는 것은 대장부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현장에서 죽음으로 뜻을 지켰다라고 돼 있어요. 정부는 역적이 된 홍영식 집을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제중원 부지 건물로 사용하도록 했다라고 돼 있죠. 자, 우정 총국 책임자 홍영식, 그리고 3일 천하로 끝났다.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게 갑신정변. 자, 이 갑신정변에 대한 탐구 활동인데, 자, 이 갑신정변에서 요 이제 뭐 젊은 엘리트 김옥균, 그 다음에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뭐 이런 분들이 일으켰는데, 요 관련된 걸로는 이제 뭐 그 개혁정강 14개조. 이제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요런 거를 내세웠어요. 이거 이제 개혁하려고. 근데 이제 이게 뭐 3일 천하로 끝났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청나라 군대가 진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인민평등권 확립 이 개혁정강의 내용을 분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자, 그 아관파천의 영향을 분석한다 했는데 이 아관파천은 뭐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피신한 거 그 사건을 말하고, 자, 신진사대부의 분화 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요거는 그 급진적인 개혁. 요게 이제 정도전 같은 분들, 그 다음에 온건 개혁파, 여기 이제 정몽주 이런 분들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정몽주는 이방원한테 죽고 정도전과 같은 급진 개혁의 사대부들이 조선을 건국하는 세력이 된다라는 거고, 이 정몽주의 후예들은 나중에 살인이 돼서 중앙정계로 진출하게 됩니다. 자, 김부식이 이끄는 광군에 의한 진압 과정, 요거는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자,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 체결된 배경을 조사한다. 이모군란이죠. 이 이모군란을 청나라가 진압을 하면서, 자, 조선아, 우리가 진압해 줬으니 너희도 우리에게 뭘 좀 해줘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인데, 이제 이게 청나라 상인들의 내지 무역을 허용함으로써 나중에 조선 상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 20번 갈게요. 가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비밀 외교를 위한 어세를 제작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광무개혁으로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지향한 정부죠. 이 정부가 일본의 국권 침탈에 맞선 역사를 보여주는 유물이다라는 점에서 본물로 지정됐다라고 나왔어요. 자, 이 가는 바로 광무개혁을 했던 나라니까 대한제국입니다. 자, 이 대한제국 정부에서 했던 일,
찾아주면 되겠는데, 이 대한제국 수립할 때 있었던 게 이제 대한국 국제를 반포한 거고, 그 다음에 광무개혁을 실행을 하면서 이제 뭐 원수부를 설치했다든지, 그 다음에 지계를 발급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정답은 4번이요.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황제 전제 정치를 명문화했던 국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사비로 천도한 거는 백제의 성왕. 현량과를 실시한 거는 중종식인데, 저건 이제 조광조. 이 사림 언관들이 건의해가지고 시행한 제도예요. 금관가야를 병합했다, 법흥왕입니다. 대가야는 진흥왕이었죠. 자, 그 다음에 여진을 몰아내고 동부 구성을 쌓았다. 요거는 이제 예종 및 숙종식이에요. 요 관련된 분이 이제 윤관, 여진족 킬러죠. 그 고려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4일에 시행됐던 그 2025학년도 6월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강의를 들어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